정규직, 비정규직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동자 방송입니다. 현대차 지부가 내년이면 30년 차를 맞이하는데요. 그동안 30년 차를 지나오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조합원 수가 5만을 넘어서면서 전국에서 바라보는 노동조합의 도덕적인 시선이 높아졌으며 사회적인 책무와 역할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선관위원장은 이번 30년차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선출되어 7대 임원 선거부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지부장의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고 투명하게 선거를 진행하게 되어 노동조합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2년마다 진행되는 임원 선거에 있어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노동조합의 발전과 희망을 제시하는 선관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조합원 동지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번 주 노동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퇴진, 공범 새누리당 해체, 울산시민대회가 열렸습니다. 30차 정기대의원 대회가 속개됐습니다.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인 지난 3일 전국에서는 232만의 촛불이 타올랐습니다. 서울 170만, 지역 62만 명의 국민들은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담화에서 자신의 퇴진 문제를 국회에 떠넘기고 여야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지난 3일 울산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퇴진 4차 울산시민대회가 열렸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1만 5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함성이 도심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날 촛불 집회에서는 감옥에 갇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풍자한 캐릭터의 콩주머니를 던지는 퍼포먼스가 많은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으로 탄핵을 반대하는 새누리당 울산 국회의원의 전화번호를 전광판에 띄워 항의 문자로 성남 민심을 전했습니다. 울산 모 대학의 여학생은 이 정권은 이미 수명이 다했다며 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내년 4월까지 끌고 가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이해가 안 된다며 우리는 새누리당의 만행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며 친일 부역자당이 청산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의힘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어 박유기 지부장은 재벌을 배불리는 정권이 새누리당이다,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반드시 우리의 촛불로 끌어내려야 한다며 그 길에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현대차 지부가 힘차게 끝까지 달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발언과 공연이 마무리된 뒤 참가단체별 다양한 퍼포먼스와 함께 박근혜 즉각 퇴진, 공범 새누리당 해체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거리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수십 개의 횃불을 선두로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맡은 박맹우 국회의원 사무실까지 거리 행진을 벌였습니다. 박맹우 국회의원 사무실에 도착한 시민들은 사무실 빌딩 입구에 스티커를 붙이며 박근혜 퇴진과 새누리당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 공식 촛불 집회를 시작한 10월 29일 이후 초겨울 날씨로 접어들고 있지만 촛불 집회 참가자 수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하는 그날까지 조합원 동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당부드립니다. 지난 5일 국민 총파업 투쟁으로 인해 휴회됐던 정기대의원 대회가 속개됐습니다. 이날은 지난주 휴회 전 진행되었던 29차 회계연도 4사분기 감사보고를 이어가며 30차 정기대의원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의원들은 감사보고에 대해 많은 질의를 하며 냉철한 평가를 했습니다. 다음 날은 집행부 각 실별 29차 회계연도 사업보고가 있었고 이어 현대차 지부와 민주노총 울산본부, 현대중공업 노조 등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관련된 재벌 총수 구속과 정경련 해체, 재벌체제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유기 지부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을 박근혜, 최순실, 재벌의 3자 공모 게이트라고 규정하며 대가성 혐의가 입증된 재벌 총수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해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기대의원대회 7일 5일차에는 30차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가 있었습니다. 총무실을 시작으로 각 실별 실장들은 2017년 노동조합 30년 차를 힘차게 이끌어갈 사업계획을 조목조목 상세하게 설명하며 각 사업에 대한 당당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다음 날 새롭게 개정된 임원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차기 임원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이끌어갈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선출되었습니다.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후보들은 열띤 유세를 벌인 후 대의원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2차 투표까지 경쟁을 벌인 결과 중앙선관위 위원장에 김대영 후보, 부위원장에는 이현수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두 당선자들은 당선 소감을 통해 어디에도 편향되지 않은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한 금속노조 중앙위원 및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선출, 각종 위원회 구성권과 현장에서 올라온 기타 토의를 다루고 결의문 채택을 끝으로 30차 정기대의원 대회를 마쳤습니다. 이로써 30차 정기대의원 대회가 마무리되었으며 이제 본격적인 30차 사업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6대 집행부는 5만 조합원을 중심에 두고 차근차근 빠짐없이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또 2017년 핵심 사업인 박근혜 퇴진과 정경련 해체 투쟁에 모든 내부 역량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지난주 휴회 후 4일 동안 이어진 정기대의원 대회 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안건들을 끝까지 논의하며 5만 조합원과 노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신 11대 사업부 대표와 대의원 동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6일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정경 6착의 핵심 증인인 재벌 총수 9명이 참석한 국조특위 공개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재벌 총수들은 한결같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핵심 의혹들을 피해갔습니다. 또 재벌 총수 9명은 모두 청와대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말하며 대가를 기대하지 않았다고 응답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기억 상실증에 빠진 재벌 총수들이 과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을 경영할 능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벌들이 권력에게 사주한 돈은 우리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결과물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재벌 총수들이 끝까지 잘못에 대한 인정과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5만 조합원들이 정경련 해체와 재벌 해체를 위해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번 주 노동자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 소감이나 다시 보기를 원하신다면 현자지부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스토어, 페이스북을 통해 현대자동차 지부를 검색해서 이용해주세요. 그럼 다음 노동자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노동조합 단결의 힘의 핵심은 조합원 동지들이며 그 조합원을 하나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문화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동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은 정권을 향해 노동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재벌을 향해 노동조합을 더욱 당당하게 일으켜 세울 새로운 동지들의 거침없는 참여를 기다립니다.